다음으로 국회 봉쇄 행위 등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부분입니다. 먼저 군대와 경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에 개헌군을 투입한 것은 발생할지 모르는 소란과 안전사고를 대비한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피청구인은 국회에 대한 개헌군 투입으로 국회 장악을 시도하였습니다. 국회 울타리 외곽의 시민들은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었고, 피청구인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국회로 모일 필요조차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설령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더라도 국회 외곽에서 경찰력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반면 국회 병력을 투입한 시점에 국회는 본연의 기능인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절차를 준비 중이었을 뿐 본관 내에 어떠한 혼란도 없었습니다. 결국 국회 경내와 본관에 군병력이 질서 유지 목적으로 투입될 어떠한 이유도,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검토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국회 경내와 본관에 대한 군대 투입은 질서 유지에 대한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였습니다. 헌법 제64조는 국회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 질서 유지는 국회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개헌군은 국회의장의 허가도 받지 않고 국회 경내와 본관에 침입하였고 본회의장 침입까지 시도하였습니다. 이는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한 국회 자율권 중 질서 유지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 행위였습니다. 또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주장은 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이 국회 임의로 군대를 침입시키는 행위도 가능하다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권력분리 원칙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작동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해당 헌법기관의 물리적 공간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비상계엄 선포 시라도 헌법재판소의 요청 또는 허락 없이 헌법재판소 경내에 군병력의 진입은 불가한 것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국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의 유일한 외부적 통제기관입니다. 이에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의 자율성,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은 평상시보다 더욱 중요하고, 국회의 요청과 협력 없이 군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하여 국회를 봉쇄한 것이 아니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첫째,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은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으며 피청구인은 포고령에 따라 국회의원을 체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계엄 선포 3시간 전 피청구인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과 안가에서 해동하여 경찰력 투입을 지시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주변에 경찰 배치가 시작되었고 22시 48분경부터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의 국회 출입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이후 짧은 시간 일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었으나 피청구인의 지시로 계엄사령관이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따른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하였고 23시 37분경부터 다시 국회 출입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아울러 경찰 기동대도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23시부터 다음날 1시 3분경 사이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더욱이 피청구인도 2025년 1월 14일자 답변서에서 국회 봉쇄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둘째, 수방사 및 특전사 병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방해하였고 피청구인은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2024년 3월 말 4월 초경을 시작으로 국방부 장관과 함께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척사령관 등 계엄군 핵심 인사들과 수차례
회동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2024년 12월 4일 00시 20분경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하여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한 사실이 이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같은 날 00시 30분경부터 1시경 사이에 수방사령관에게도 직접 전화하여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하였고, 이 같은 지시에도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의 수가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정족수에 가까워지자 재차 전화하여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피청구인은 지체 없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합참으로 가서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헌법 제77조 제5항 및 계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에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하여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라고 지시하였고, 01시 16분경부터 47분경까지 합참 지하에 위치한 결심지원실에 머무르며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과 계엄을 모의한 국방부 장관도 02시 13분경 특전사령관에게 연락하여 선관위의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넷째,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상황 자체를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2025년 1월 14일자 법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안건 상정 등 절차 때문에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 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김용현은 비상계엄이 2, 3일은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청구인 본인도 비상계엄이 하루는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는 상황 자체를 상정하지 않았고, 이를 막기 위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의회 민주주의와 권력분리 원칙 자체를 파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포고령 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국회 활동의 정당성 여부를 피청구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시 문건을 주고 국회 관련 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반헌법적 행위였습니다.